지역주택조합 제도라 하는 것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서민을 위한 아파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도 아파트 한 채는 꼭 가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가진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그 구성 원리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조합원이라는 그런 공동체로 묶어서 그분들이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일종의 공동체입니다. 아파트를 내 손으로 지어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지금 서민을 위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잡는 아파트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짚어보고, 그것보다도 그에 앞서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유명한 건설사 이름이 찍혀 있는 모델하우스를 이제 지나가시다 보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관인 줄 아시고 들어가셔서 이제 화려하게 이제 단장을 해놓은 그런 모델하우스를 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계약 아니었느냐, 난 그렇게 알았지 뭐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체결한 그 계약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계약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여러분들이 동업계약 형식으로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해서 그 아파트를 올려야 하는 이제 특이한 구조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일단 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니 중간중간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뭐 조합장들의 횡령이나 비리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나중에서야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퇴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대응책을 찾으러 많이들 오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이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인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인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토지 매입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한마디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은 토지 작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시군구청에서 허락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지주들이 이미 땅을 다 팔고 나간 상태에 이제 시공사가 들어와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인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이 땅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지 시군구청의 허가도 없고, 이 땅의 지주들은 아직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지어진다고 내가 분양권 샀는데요 하고 가셔서 보시면 지주들은 무슨 소리야, 난 여기서 내 땅 가지고 계속 살 건데 여기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야 이러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토지 매입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입 비율 체크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모든 계약을 완결한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것이 가장 빠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지주들 사이에 그런 알력 다툼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이제 뭐 이유 아닌 이유로 조합 측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수치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보여달라고 하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토지 매입 비율인지 토지 사용 동의서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토지 매입 비율은 사실 이 아파트 사업이 중반부까지 들어설 때까지는 잔금 지급이 이제 대출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미뤄질 수가 있지만, 토지 사용 동의서는 초반에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 사용 동의서만 초반에 80% 정도 받았다면 사실 그것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용 동의서도 사실상 반절 이상 획득하지 못한 시행사나 개발사들이 이제 섣불리 무리하게 이제 계약을 처음에 체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토지 매입 비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토지 사용 동의율이 그래도 한 80%에 가까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안전하다면 그래도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조합 설립을 언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사, 그러니까 업무 대행사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신뢰감 있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이제 앞으로 사업 진행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하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는 이제 상대하시는 분들은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돼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 홍보 요원으로서 여러분들과 그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들은 다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또 조합 사무실에 가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 매입 비율이나 토지 사용 동의서 같은 것들을 실물로 실제 서류로 담당자들로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늘 상대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분양관 홍보관이 다 끝나고 나면은 떠나실 분들이라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렇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분들의 말을 꼭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계약을 체결하실 때 좀 뭐 그분들이 좋은 동호수가 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완판 임박했습니다. 이런다 하더라도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한숨 돌리시고 좋은 동호수 배정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충분히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놔두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집에 오셔서 체크를 하시고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가셔서 꼭 계약 체결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인감증명서는 일단 무조건 절대 드리시면 안 되고 하루라도 좀 이렇게 알아보신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한 계약서를 이제 완성해서 드리도록 하시고, 계약금도 처음에 보통 뭐 3천만 원 중에 업무대행비 1,200만 원, 뭐 아파트 분담금 뭐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한 번에 받는데, 뭐 지금 납입 안 하시면은 뭐 다 끝납니다라고 해도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집에 돌아오셔서 일단 너무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한 500만 원만 납입하시고 돌아오셔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나머지 돈을 이제 납입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이런 건지 몰랐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될 줄은 몰랐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중반부에 흘러가면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해서 사업의 초반부, 중반부에 해약을 하시러지들 많이 오시는데, 그 적정한 시기에 이제 해약을 하시려면 초반에 이제 뭐 계약하실 때 가급적이면 녹취를 해 두시는 게 나중에 해약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해약과 관련한 것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이제 계약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은 가능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주택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는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고 싶으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조합 설립 전에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이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시고 해약 탈퇴, 뭐 계약 취소, 무효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업무대행비는 이제 여러분들이 체결하신 조합 가입 계약서에도 그렇고 잘 보시면은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서도 이제 그런 계약서의 문구 때문에 업무대행비는 이제 많이들 못 돌려받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을 이제 파기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업무대행비는 양보하고서라도 나머지라도 찾고 빨리 나오시는 게 이제 현명한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나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빠듯하게 일정이 진행되시고 돈이 마련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신중하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조합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확약서 등을 많이 받습니다. 아파트 계약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돼서 1차, 2차,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다 통과가 됐을 때 그 무렵쯤에서 이제 시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계약하실 때 그 시공사는 이제 시공 예정사일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될 무렵에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시공사는 다시 제대로 뽑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공사의 그 네임 밸류를 보고 절대 그것을 믿고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적당한 방법으로 시공사가 이제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어 올릴 때에는 그 시공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계약한 것과는 달리 추가 분담금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확약서를 나는 이제 앞으로 일체의 추가 분담금이 없다라고 해서 확약서를 현명하신 분들은 받지만, 또 시공사들은 그 확약서와 상관없이 계속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탈퇴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 추가 분담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합으로부터 추가 분담금 없다는 확약서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총회가 열릴 때마다 시공사를 견제를 하셔야 되고, 시공사가 도급계약서를 체결할 때 추가 분담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점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확약을 해주는지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계약서를 바꾸는지를, 변경 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감시를 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나중에 청구하는 추가 분담금은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고 추가 분담금 문제도 계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아예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것들을 꾸리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그 주의할 점들, 처음에 계약할 때 토지 매입 비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 추가 분담금 같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확실히 하고서 처음에 계약을 맺으시고, 하루 이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